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에게 2023년은 세종시 의회의 의장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더 가까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우리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종시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의정비를 비교한 결과 우리 세종시 의회의 의정비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의원 1인당 입법 실적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도 전국 1위로 압도적인 발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관심을 두고 민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속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 전략주요 완성 특위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갔고 국회 운영 개선 소위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는 등 국회 규칙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앞두고 더욱 성숙해진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국가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위와 연구 모임을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병행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방문해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국비 확보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며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올해도 3년 앞으로 다가온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준비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개의 연구 모임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 자체 법제 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내실을 다졌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 3년 차를 맞은 2024년 새해에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고 결의문, 성명서, 논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직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을 위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재정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재정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된 만큼 집행부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이 통과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어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시민의 일상 속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과제들을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간담회와 연구 모임을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이어가고 청년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젊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젊은 생각과 창의적인 열정이 세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종을 대표하는 시립대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도 모색하겠습니다. 세종 청년들이 관내에서 교육받고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해 세종의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립형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인구 유지는 물론 유출을 방지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전문화된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직원들과의 소통과 복지를 위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종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더 나은 내일에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종시 의회와 세종 시민이 나란히 서서 다가올 미래를 논의하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진실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가정의 온기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생명과 소속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저 뒤에. 사회자님 제 소속을 몰라서 동양일보 의원님 여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받은 건수가 전국 1위라고 했는데 네. 이게 광역의회인가요? 아니면 기초의회인가요? 광역기초 포함해서인가요? 이걸 왜 묻냐면 네네. 광역기초 포함해서 공주시가 1위였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실인 것으로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광역으로 조례권 발의 건수 전국 1위입니다. 광역 단위입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님, 예, TN. 네, 오케이 이문석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맞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기자분들 새해 복을 받으십시오. 네, 작년에 의장님께서 보호수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정 활동하면서 보호수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새롭게 또 생각하게 됐고요. 또 저는 오늘 이 세종의 문화유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종의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연지역이 있고 읍지역이 있고 시타시 이 행복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문제는 행복청하고 LH 이 개발하는 지역에 문화유산이 아직도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광제사 바로 밑에 좌우로 보면 거기도 집이 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허허발판에 그대로 놓여져 있어서요. 반이 실어져 가듯이도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원수사연이라든가 월산이라든가 이런데도 아직까지 막 실어지고 그냥 지붕은 그냥 비닐도 덮여져 있는 문화시설이 있는데 시에서가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행복청 LH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유지관리 차원으로 문서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도 안 되고 1년 동안 풀 한 포기도 안 뽑는 이런
문화유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 차원에서 아니 의회 차원에서 그런 데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견해가 있으신가? 또 만약에 시에서라든가 이런 문화유산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의회에서 적극적인 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좀 더 도움을 주시는 방향이 2024년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또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보호수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 작업부터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방축천변의 왕버드 나무가 세 그루가 아주 멋있게 제가 처음 이주해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었는데 두 그루가 이제 고사가 되면서 이제 한 그루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묘목시장에 가서 단돈 몇만 원에 묘목을 살 수는 있지만 400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적 가치와 말씀하신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려오는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적 가치가 많은 보호수 유지에도 그리고 관리에도 보호에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보호수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계속해서 살고 계셨던 원주민이라고 밝히신 분께서 우리 임원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관련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호수에 이어서 세종의 원래부터 세종이 세종이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이런 보존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또 촉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24년도 본 예산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위성 발굴이라던가 문화유산 쪽에도 예산을 지킨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신도심의 개발 또 2030년까지의 계획된 도시도 중요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도 각별히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연합에 주시죠. 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찬 시회, 우리 시회가 더 발전하는 그런 시회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지금 작년 말에 우리 조례로 이제 그 출연 출자경 공기업 인사청문회 그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이제 대상이 문화재단의 대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 입장에서는 전에 그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의장님이 강조하셨던 그 세종 시립대학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언젠가는 꼭 실현될 굉장히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실현할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선 의회 사무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로 선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목록을 지금 작업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또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개별로 좀 내지는 또 위원회 차원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하고 계신 지자체 광주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조금 모범 사례로 알고 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좀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의회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 사무처와 함께 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립 때는 제가 좀 오래된 저의 출발은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주해 올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기 때문에 세종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세종에서 교육을 마치고 세종에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부부도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 거지를 지방으로 삼았던 터라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예전 이춘희 시장님 때 시문시답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시문시답 때 제가 1호로 시문을 제기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때 1호의 질문이 대학 건설이나 대학 공공 캠퍼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었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세종에서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저였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초반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고민이 공공의대로 조금 발전을 했었거든요. 중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너무나 취약했고 그리고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고 이게 부족한 원인이 수도권에 과하게 과하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사실 앞에서 공공의대가 세종에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중앙의료원의 분원이 세종에 안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회의원의 공약에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가 너무나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공의대로 이야기를 꺼내면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해 왔던 시기 때 등록금이나 아이들의 학비 관련된 생활비, 뭐 서울 수도권의 주거비가 너무나 크고 또 대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큰 고민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학비만이라도 국가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그런 대학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취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방문했던 충남 도립대가 어떤 선진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11월 달에 총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총장님의 의견은 대학 신설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완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뭐 문을 닫는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학 신설보다는 남부 지방 쪽에서 혹시나 문을 닫게 되는 대학의 투요라던가 이런 걸 세종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큰 고민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들이 소멸 기금을 1조대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종도 농촌 지역은 소멸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금을 단지 출생이나 일회성 축하금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대학 기금이나 대학 설립 기금이나 신설 기금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충남은 한 160억 정도를 매년 도립대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500여 명의 학생들이 100% 기숙사와 학비는 물론 방학 중에 본인이 원하는 강좌도 70만 원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립대가 또 우리 세종의 어떤 교육적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기자님들의 또한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지하실 의원 세종의 소리입니다. 세종소리 이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관련 대통령령의 그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상반기부터 조직의 신설 내지는 조직의 증설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방의회 사무처 또는 지방의회 사무국의 어떤 같은 그 희망은 이제 좌절되는데 무산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순열 의장님의 평가, 논평, 또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그 시도의 의장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인사권 독립은 그냥 시작이었을 뿐인데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조직권과의 사건이 아직 지방의회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지방 대한민국 시도 의장 협의회,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또 저희가 이 의회의 조직권 강화를 위해서 단체장과의 논의, 활발한 논의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도의장협의회에서의 그 계속적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요청도 힘을 실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의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이 또한 세종시의 발전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민우 시장님도 또한 여기에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님이 주신 그 협의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각 지자체하고의 장들과의 어떤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의회의 조직권 강화를 위해서 상급 신설이라던가 또 이 업무가 어디나 다 그렇지만 조직 진단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요. 좀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직적 재편도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좀 아쉬운 편이라서 우선은 3급 신설에 대한 노력부터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권까지 가시려면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국회의원들하고 이 협업 뭐 그런 것까지는 논의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또 입법 활동을 나름대로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지방자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간인데요. 좀 모순이긴 합니다. 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국회의원들 손에 있다는 게요. 이제 총선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또 새로운 국회의원들로 새롭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국회의원들과도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은 정말 지방자치를 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팔다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커다란 획기적인 반전이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다. 포커스 슬라이드. 예, 포커스 슬라이드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거리를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교육하시고 하나는 질의를 할 거고요. 첫 번째가 아까 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인당 입법 실적 광역에서는 전국 1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여타도실 걸 100개다 쓰는 일들이 많다 뭐다 이런 언론들의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의원들은 상견하고 그런 일이 없고 정말 공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가 좀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주문을 할 건데요.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은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신입대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수도에 국립대가 없는 곳이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내만 보더라도 광역에서 국립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이 시립대 하나를 운영하려면 시 재정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 요거를 갖다가 국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요거를 함께 그 우리 시민들과 또 의회 집행부와 함께 해가지고서 국립대로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의장님께서 새 첫판을 갖다가 오늘 동네 한 바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BR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증차들 이런 걸 하시니까 다녀오신 소감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건의사항으로 주신 그 우리 세종에 꼭 맞는 조례, 네, 이건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이자 이제 고민이십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시립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도인데 국립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최종인 기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표하면서요. 어제 제가 도담동 BRT 버스 정류장에서 한 1시간 정도 7시 40분부터 8시 35분에 제가 탑승을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정류장을 관찰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BRT 노선이 이제 위치 지정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B1이나 B2, B3, B0의 그 B5도 마찬가지고요. 정차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의 폭은 좁고 줄을 서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길게 줄을 늘어 쓴 경우에 뒤쪽에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객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엉림 현상도 있고 그렇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의 이제 완전히 날선 민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이제 폐쇄형 정류장을 원하시는 말씀도 많으셨고요. 그 정류장에 있는 따뜻하게 열선이 깔린 의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현상을 또 목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류장이 단순히 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거쳐가는 장소로 지금은 이제 좀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류장을 좀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한 바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리 갔습니다, 기자님. 제가 이제 BRT를 직접 타고 오송역을 가서 오송역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대평동 버스 차고지까지 갔었는데요. 원래 국토부 계획은 이제 2023년에 자율주행 버스 200대를 증차를 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자율주행 버스를 생활 속에서 느끼게 하겠다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운행되는 것이 총 6대이고요. 관련된 업체가 3군데인데요. 어제 그 오송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업체분 중에 대표분과 함께 또 이제 어떻게 세종이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 위치가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TP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요.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길게 그 워크센터에서 질문을 하고 동영상을 2편 정도 이제 시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BRT 노선이 완공이 되어서 B0가 순환을 하고 대전과 오송 그리고 청주를 잇는 BRT가 운행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집에서 그 BRT를 타기 위해서 BRT 노선까지 나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이사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마을 버스. 그러니까 제가 거주했던 경기도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집에서
그 주요 간선 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교통수단, 그래서 어울림을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울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도 했었고 조례도 손을 보고, 그러면 어울림 외에 또 다른 교통수단이 저는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을버스를 계속해서 건의를 했을 때 나온 집행부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버스가 작든 크든 기사는 꼭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사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은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사 인건비가 필요하지, 소요되지 않는 것이 그럼 자율주행을 통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 청사는 마을버스 자율주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그 마을버스를 출근 시간에 BRT 라인에서 내려서 국무총리실까지 이동을 하는 출근길에 이 사람들이 BRT를 이용하지만 거기서부터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바로 앞에 있는 국무총리실까지 걸어서 이동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승용차를 저는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청한 중앙동 역시도 BRT 라인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승용차를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마을버스로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 마을버스는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올해 어제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평동 도시교통공사에서의 고민은 이제 비제로가 순환형임에도 불구하고 순환과 비순환의 좀 고르지 못한 계속해서 이제 차고지로 돌아와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마을버스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좀 고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말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그리고 자전거를,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7.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 대중교통이 조금은 반복점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네, 대전일보 최태영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부처 19개 중에 지금